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아나운서 이경민입니다. 2023년 새롭게 돌아온 의정 포커스. 지난 방송을 보시고 잘 봤다, 의정 활동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하면서 후기 전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중간에 돌발 퀴즈와 푸짐한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의정 포커스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왕정순 의원님, 그리고 지난 3월 시민-MC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시민-MC 조태영님,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 왕정순입니다. 네, 좀 멋지게 일어나서 해도 될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이자 서울시의회의 자칭 마스코트 조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 제318회 임시회가 지난 5월 3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다양하게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도 많습니다, 지역에. 오랜만에 지역구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또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했습니다. 네, 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을 심사하고 논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잘 견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적인 역할을 네.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조태영 씨는 시민-MC 두 번째로 의정 포커스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요. 오늘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1회 때 우리 봉 MC, 알고 보니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네, 봉 MC보단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학교 선배로서 기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중요한 기관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가져왔습니다. 네, 각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럼 제318회 임시회 영상 보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열렸습니다. 김영기 의장은 4월 14일 열렸던 제31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및 미래 정책, 교량 등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등 서울시정과 교육 행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며 정책 최종 결정자로서의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각 또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 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건 아닌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상임위별 소관, 실, 본부, 국외 안건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와 마지막 날인 5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총 12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안건이 다뤄졌는데요. 왕정순 의원님, 이번 제318회 임시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318회 임시회는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미래 정책, 성남 분당 보행교 붕괴 사고로 인해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그리고 심각한 이슈인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등 현안들이 많은 회기였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에 독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범죄나 안전에 관련된 안건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제318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연간 계획에는 없던 제317회 임시회가 열리기도 했었죠. 교육청 추경안 심의가 있었죠. 네, 저는 그 예산결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제317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본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 데 필요했고, 학생 대상 주요 사업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었고요. 12조 8,798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진 거네요. 우리 조태영 MC, 우리 시민 MC는 제318회 임시회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관련 조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사기를 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실례가 될까봐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리려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재판을 하고 또 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말 심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하물며 이 전세 사기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주겠습니까? 다행히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개정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안건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려한다라는 의미가 참 특별한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그 1인 가구나 노령 인구들이 반려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식물들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반려식물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 반려 산업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와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반려식물 병원이 개설되었어요. 모르고 계셨죠? 네. 반려식물이 개원을 했고요. 거기 반려식물 개원하는 날 제가 화분을 하나 들고 1호 식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1호 식물이요? 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의원님 블로그를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반려식물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게시글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서울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318회 임시회 11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123개의 안건들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과 거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여의도, 홍대, 한강시민공원 제318회 임시회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 5.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서울특별시의 조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 관련 조례안에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가지고 그만뒀지만은 요즘 고물가로 힘들고 동네 공울목 상권권이 무너져서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요새 전세 사기 같은 게 많은데 청년들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청년 주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318회 임시회
시민이 뽑은 이슈 조례안. 제318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하나. 서울특별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님, 어떤 조례인가요? 네, 요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또 서울시는 2011년도부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가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해봤다고 하는데요. 조임 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착한 가격 업소가 시행한 지는 오래됐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착한 가격 업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방문하실 때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착한 가격 업소를 꼭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스티커 붙은 데를 꼭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고물가로 지친 시민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이 있거나 아니면 업소주가 직접 동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착한 가격 업소가 홍보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우리 조태영 MC가 소개해 주시죠. 제318회 시민이 뽑은 조례 이슈 5, 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요. 의원님, 어떤 조례인가요? 얼마 전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었죠. 그에 발맞춰서 서울시의회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규정하고 학부모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강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피해와 가해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이 사회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모두 우리 사회가 노력할 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18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셋!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이요? 조임 씨, 줍깅 뭔지 아시나요? 네, 줍깅, 다른 말로 플로깅입니다. 이름도 되게 귀엽죠? 줍깅. 네, 줍깅인데요. 이 줍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도 줍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또 환경 보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의원님 혹시 줍깅 직접 해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줍깅을 하면 공원이나 산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제 운동 대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산이나 공원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네 상가 골목이 더 지저분해요. 담배를 피우시고 버린 담배꽁초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돈다는 개념으로 줍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에 내 주변부터 또 줍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우리 조임 씨 줍깅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제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PD님과 함께 그곳에서 열정을 태우러 줍깅을 하러 다녀왔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조례 속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슈조례 5 남은 목록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넷!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원님, 주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의식주 문제는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주제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 등록금부터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주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주택 가격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기존 역에서 350m 있던 거를 250m로 줄이고, 그리고 꼭 역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부지와 다름없는 교통 여건과 함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역세권 부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거를 넣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250m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더라도,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주거 문제가 중요하지만 또 어렵고 또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조 MC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요즘 청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요즘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진부한 멘트 같지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취업난, 또 사회초년생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결혼과 출산 저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믿고 또 서울시의회를 믿고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의원님, 제가 서울시의회를 계속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믿고 제가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왕정순 의원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제318회 시민이 뽑은 이슈조례 5 서울특별시 재난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난예보경보 시스템은 비상시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네.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재난 예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6일 날 폭우가 내렸잖아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침수 취약 지역인데 아마도 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울리고 있는 경보 음소리를 잘 못 들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재난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가해서 마련한 조례인데, 제 생각에도 좀 더 강한 사이렌 소리처럼 크게 울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매해 여름이면은 수해로 인해서 좀 피해가 많이 우려되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습적인 폭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재난 정보가 네. 빠르게 인지만 될 수 네네. 있어도 네. 안타까운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 MC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조례를 통해 동행 파트너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발빠른 대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재난 시 취약한 세대는 바로 노인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자기기로 이 실시간 정보를 받는데 취약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금 대응할 마련책이 있는지.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통장님들께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재난 방제 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기동성 있게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동행 파트너가 함께 이제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조례 5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민 MC가 준비한 코너죠. 시민 MC 조례 속으로. 우리 조 MC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 시민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현장에 다녀온 건데요. 정말 흥미롭고 보람 있었습니다. 다 함께 조례 속으로 떠나보시죠. 나는 오늘도 달린다. 온몸 가득 흐르는 땀. 뛰는 심장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줍기! 안녕하세요. 시민 MC 조례 속으로 저는 조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반포 시민한강공원입니다. 짜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이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는 무너졌지만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한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줍깅을 할 겁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고고! 줍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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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깅. 따사로운 햇살과 마음까지 밝아지는 날씨. 오늘은 한강시민공원에 줍깅 활동을 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와. 제가 오늘 줍깅 활동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설해성 유채꽃 축제에서요 플로킹을 하는데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를 주우시면 되고 먼저 이거 네, 입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서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여기 이 뒤에도 같이. 네네 저기 처음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2016년도에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국내에는 2018년 이후 도입됐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어서인지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는데 많이 버리는 것 같고 그 플러깅을 하다 보니까 보람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플로깅 활동은 매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이나요? 네. 그럼 보통 주말을 활용해서 하시겠네요? 네, 평일 주중에 한 번 하고요. 주말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우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줍깅 문화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줍깅 지금 다들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줍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줍깅은요 조깅을 30분 했을 때 235칼로리가 빠지는데요 줍깅을 하면은 이게 스쿼트 효과 덤으로 288칼로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기존 운동보다 플로깅이 환경도 보호하고 자기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줍깅 활성화 계획 수립, 줍깅 활성화 사업 추진,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줍깅의 날 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줍깅 활동 함께하면 어떨까요? 쓰레기 여기 한 곳에 모아주세요. 네, 모아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2시간 동안 힘들게 모은 쓰레기입니다. 제가 놀랐던 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인데도 곳곳에 쓰레기를 쉽게 주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구환경 살리자 화이팅!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 현장에 다녀오신 우리 조엠 씨 엄청 고생하셨겠는데요. 줍깅 활동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쓰레기가 예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뭐 깔창부터 시작해서 페트병, 유리병,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었거든요. 쓰레기를 제가 줍는 과정에서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또 이곳은 많은 시민분들이 친목을 다지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친구도 사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이번에 처음 제정된 조례인가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친환경 건강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해지고 대한민국도 깨끗해지는 조례입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또 쓰레기도 주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네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야외에서 바깥 공기도 쐬면서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줍깅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혹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줍깅 한번 가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나운서님은 저와 함께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만간 날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줍깅 활성화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된 만큼 서울특별시의회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시행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작은 단위별로 시행하고 있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함께 참여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이나 공원도 중요하지만 동네 골목골목 그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함께 환경도 생각하는 줍깅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두 분이 줍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서울특별시의회 아나운서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MC 현장 다녀오느라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느덧 두 분과 함께한 의정 포커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번에 선정된 이슈 조례 5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들이 선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의정 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소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민-MC 조태영 씨는요? 저는 처음에 할 말이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시민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발걸음을 맞춰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오늘 하루 동안 또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왕정순 의원님 또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시의원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모든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자주 만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풀어 쓸 수가 있는 거군요. 시민 MC로서 조태영 씨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활동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시민 MC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회의 토론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부 많이 하신 것도 눈에 보였고요. 무엇보다 사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토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또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정 포커스는 다음 회에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활동의 특별한 이야기를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정 포커스.